첫 번째, 자본주의의 꽃은 무엇이냐? 바로 은행입니다. 은행의 기능 여러분 정말 잘 아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 사회를 조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뭐죠? 네, 심장이에요. 여기가 좌심실, 우심실. 그래서 좌쪽에서 피가 나가는지 우쪽에서 피가 나가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피가 나가는 걸 우리는 동맥이라 하고 피가 들어오는 걸 뭐라 하죠? 정맥이라 하고. 그래서 피가 나갔다가 돌아왔다 나갔다 돌아 몸에서는 이렇게 심장이 우리의 몸의 가장 기본적인 기능을 하고 있고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얘기 많이 하죠. 사람이 다쳤어. 피가 없어. 그때는 피를 주는 걸 뭐라고 그러죠? 수혈이라고 합니다.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우리가 시장에 자금이 없을 때 돈을 국가에서 막 밀어줄 때 있어요. 그러면 그때 긴급 수혈을 한다고 막 그래요. 심장이라는 것이 이렇게 우리 몸에 그렇게 가장 중요한 역할을 좀 하고 있는데 이유는 뭐냐면 피를 몸으로 보내는 겁니다. 피에는 뭐가 있냐면 영양분도 있고 산소도 있고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기능도 있어요. 그래서 이 피는 계속 돌아야 됩니다. 피가 안 돌아. 그럼 어떻게 되죠? 몸이 괴사가 일어나요. 피가 돌지 않으면 그냥 살이 썩어요. 그래서 당뇨병이 걸리면 피가 모세혈관으로 돌지가 않아서 어떻죠? 손이 또는 맨 말단에 있는 기관들이 썩어요. 괴사가 일어난다고요? 우리의 자본주의 시장도 뭐와 같냐? 은행과 같습니다. 자금을 뿌려주고 자금이 들어오고 뿌려주고 들어오고 이 이동량이 많으면 경제가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심장이 막 뛰잖아요. 막 뛰면 어떻습니까? 우리 몸이 막 헤헤헤헤 그러는 겁니다. 열심히 뛰면 심장이 팍팍팍팍 뛰죠. 피가 많이 돌기 때문에. 이 경제도 돈이 많이 돌면 막 경제가 막 북적북적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은행의 기능을 알아야 자금의 기능 돈의 성향을 알아야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거예요. 돈 무조건 많이 번다? 그러기는 좀 쉽지 않아요. 돈이 어떤 건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많이 법니까? 돈에 대해서, 돈의 기능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돈을 움켜쥘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할 때 여기 보세요. 여기 핵심이 여기 있어요. 우리 몸에는 피가 얼마나 많아요? 엄청 많죠? 심장에 담아두는 피가 몇 개 있어요? 없어요? 심장으로 담아져 있는 피는 얼마 없어요. 담아놓으면 피는 굳기 때문에 은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본도 마찬가지예요. 이 자본주의 시장에서는 자본이나 금융이 막혀 있으면 항상 죽습니다. 괴사돼요. 그래서 항상 돌려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몸을 우리가 이루어져서 손발 다리가 있지만 경제 단위에서 절대적인 이 단위가 하나 있어요. 이걸 벗어날 수 없는 단위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의 정부예요. 국가마다 화폐 단위가 틀릴 수 있어요. 그 나라를 존립시키기 위한 가장 기본 피 같은 것이 바로 뭐기 때문에? 화폐이기 때문에, 자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본으로 정부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구성되는 것 같지만 사실 지금은 이렇게 뭘로? 자본으로 구성이 됩니다. 절대적인 거예요. 정부는 우리 몸에서 은행에다가 뭘 주냐면 유동성이라는 걸 줍니다. 유동성을 움직일 수 있는 게 마치 우리 몸에서 피는 어디서 생성되죠? 뼈에서 형성이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심장으로 갖다 보내주니까 피가 돌듯이 우리의 심장에 피를 갖다 주는 거는 정부입니다.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서 그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시장에 돈이 없을 때 긴급 수혈을 우리가 막 어지러워. 나 오늘 막 어저께 술을 많이 먹었고 너무 어지러워갖고 일을 못할 것 같아. 그래서 닌게를 맞으러 가죠. 그게 긴급 수혈이 뭔가 좀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은행은 정부로부터 받은 돈에 대해서 금리를 줍니다. 이 금리를 우리는 기준금리라 해요. 정부에서 이 금리를 정해놓는 겁니다. 기준금리. 그래서 정부는 은행에 유동성, 돈을 주고 이 은행은 금리로 정부에게 준다. 그래서 기준금리가 올라갔다라고 하는 거는 정부가 은행으로부터 금리를 높게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우리한테 받는 게 아니에요. 정부는 우리한테 금리를 안 받습니다. 은행한테 받아요. 그러면 은행이 알아서 우리를 짜내는 겁니다. 우리를 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은행이라는 것은 은행에 있는 돈은 첫 번째 어디로 가느냐? 우리 개인들한테 대출로 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을 안 받고 사시는 분들 있죠. 예전에는 훌륭하시라고 그랬어요. 하지만 지금은 훌륭한 시기가 지났습니다. 왜냐하면 몸에 이렇게 피가 흐르고 있는데 나는 심장에서 주는 피는 필요 없어. 내가 알아서 할 거야. 이게 안 되는 시대가 점점 됐습니다. 그래서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대출을 일으켜서 살 수밖에 없어요. 우리 집 살 때 대출 받죠. 그리고 또 우리 뭐 하죠? 옷 살 때 카드 긁죠. 그것도 단기 대출입니다. 대출 안 쓰고 있다고 하는 거는 사실 거짓말이죠. 우리 자본주의에서는 안 쓸 수 없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출을 쓰고 뭘 주죠? 이자를 줍니다. 은행에서는 기업에다는 뭘 주죠? 돈을 빌려줍니다. 시설 투자하라고. 그리고 이자를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장으로 몸으로 나가는 이 은행에다가 금리를 높여버리면 기업에다도 금리가 높아지고 사람들에게도 금리가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심장에서는 피가 나가는 양을 뭘로 조절하냐면 심장의 굵기로 하고 펌프의 이 순간 심박수로 조절을 하거든요. 은행에서는 시장에 돈이 많이 나가게 하고 적게 나가고 하는 거를 뭘로 조절하냐면 바로 금리로 조절합니다. 은행 이자가 비싸면 여러분 돈 빌립니까? 잘 안 빌려요. 그래서 지금 경제가 좀 힘들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기업에게 무엇을 해주고 있느냐? 정책을 줍니다. 정책. 이렇게 해라. 이런 특별 정책. 이렇게 팔아라. 정책을 줍니다. 그러면 기업은 그거를 돈 번 걸 정부에 세금을 내고요. 국가는 우리에게 뭘 주죠? 복지. 여러분 매슬로의 5단계 법칙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매슬로의 심리 3단계까지 정부에서 보장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노동자들은 세금을 납부하는 국민들은 자, 요렇게 돈이 돌고 서로 돌고 하지만 이 돈은 다 어디를 거쳐요? 은행을 거칩니다. 은행의 기능, 은행의 능력, 은행의 역할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다음 넘어가 볼게요.